XSFM입니다. I, D, W, K. (20일) 추석 맞이 기사 읽기 놀이. (2021) 추석맞이 기사 읽기 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명절 기사 읽기 놀이는 우리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을 최대한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희는 부족하죠. 결론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명절 저녁 밥상 같은 거군요. 그죠. 그러니까 명절 이전에 마지막으로 맛있는 걸 먹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명절에 가 사람들을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맛이 없잖아요. 헬마우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갑 덕질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우리의 기사 읽기 놀이 에이스가 맞습니다. 권희연 성우입니다. 건드로이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자, 농축 칼럼니스트 앉아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네, 네. 농축할 넘이 아닙니다. 네. 농축 칼럼. 발음이 같습니다. 약간 시간차로 웃기네요, 이거. 나를 짜? 농축해? 아니, 트위터에 어떤 분이 엑기스? 그렇게 쓰셨어요. 농축할 넘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 UPD 역시 이름을 잘 짓는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참남된 분이네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아서 농축시키고 싶은 거야?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자, 이번 기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에디터가 골라온 오늘은 아무 소리들을 모아놨는데요. 정말 나랑 평생 살면서 생각이 꽤 달랐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기자. 이 기사는 한 글자도 편집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린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사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보시죠. 터키 여자 배구 선수들 유니폼 레깅스 수준 아닌가요? 따옴표가 있고요. 한국경제 이민아 기자. 이게 제목입니다. 입력 2021년 8월 7일 12시 50분. 수정 2021년 8월 7일 13시 25분. 어떤 생각이 퍼뜩 들어서 35분 뒤에 수정을 했어요. 일단 수정된 전문을 보죠. 코트 누빈 3부 길이 유니폼의 팬들 눈길. 실내 운동 시 타인 시선 배려해야. Wha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건 탈레반 말이죠? 가려라, 이것들아! 지만 본 거 아니야? 그리고 유니폼? 실내 운동 시 타인 시선 배려해야 하는 뭐고. 그러니까 이민아 기자의 시선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네. 아니, 터키 여자 배구 선수들은 실내 운동이긴 하지만 국가대표잖아요. 허허, 보죠. 세계적인 센터 18번 제흐라 귀네슈의 인기가 뜨겁다. 자, 일단 뜬금없이 번호가 나왔는데요. 이건 보통 이 번호로 소개 안 하는데 요즘은 이거 세계대전 이전에나 이게 왜냐면 이분이 실제로 올림픽 당시에 트위터 같은 SNS에서는 저 18번 누구냐? 네, 터키 18번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네스 이런 이름 어렵고 이름을 잘 모르니까. 터키 네. 18번. 근데 워낙 이제 외모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18번, 그랬어요. 18번. 네. 네, 보죠. 197cm 센터 귀네슈는 모델 뺨치는 외모와 경기력으로 국내 팬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근데 이게 추세가 요즘에는 한 문장이 더 붙었더라고요. 보죠. 그는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00만 명을 자랑하는 배구 스타다. 이거 비슷한 게 외모 타이거 우즈 이긴 프로 골퍼 누구 외모 덕분에라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외모로. 클럽을 안 쓰고 얼굴로 하나요? 클릭해 보니까 그건 타격기. 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이겼다고. 부러운가 본데요. 네, 보죠. 네티즌들은 배구 선수단 중 미녀 3인방으로 야, 어쩜 이렇게 해묵디 해묵은 이민아 기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던데요? 이름도 최신이구만. 유명해요. 이민아 기자도. 그래요? 네. 눈이 왜 이렇게 해묵은 소리를 해요? 최신 이름이 뭐야? 최신 이름이라뇨. 휴대폰인가요? 내 이름 봐. 은정. 얼마나 70년대풍이야. 최신인데. 네. 일본의 코가 살이 나. 브라질의 로사 마리아와 함께 귀네슈를 꼽았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고 기자가 생각하고 혹은 강조하고 싶다는 걸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죠. 꼽았을 정도다. 아니, 이거 대단한 일이야. 도대체 배구 선수단 미녀 3인방을 누가 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티즌들이라고 하면 네티즌 무슨 단체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아는 네티즌은 절대 이런 거 안 뽑아요. 그분은 아니 그거 일본에 계시고 어떻게 합의를 해 네티즌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 무슨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수법이 다 해먹었죠. 그래요. 이거 잘못 뽑았네. 너무 뻔하잖아 이거. 다음 보죠. 기네슈는 자국에서 산불이 번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멀리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함께한다.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 대표팀에 패배해 준결승 진출이 좌절되자 코트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샀다. 자, 그 슬픈 건 슬픈 거고 그 이것저것 때려놓고 있죠 지금. 네네. 네. 아무 말을. 여기서 기사가 한번 틀어집니다. 그래요? 이미 많이 틀어졌지만 되게 크게 틀어지나 봅니다. 기네슈를 비롯한 선수단의 출중한 외모만큼이나 터키 대표팀의 유니폼도 시선을 끌었다. 많이 네. 틀어지네. 많이 틀어지네. 내 골반처럼 틀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헬마우스님의 골반은 이제 장애를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깊어지는 관음증이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직후 터키 여자 배구팀 유니폼 하의가 레깅스 수준 아닌가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 중 활동을 편하게 하고 기능적 기능을 하는 유니폼이 다소 몸에 밀착돼서 레깅스를 연상시켰다는 것이다. 레깅스도 운동할 때 입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든 간에 그걸 우리가 기사로 볼 이유는 없죠. 이 문제는 이제 이 원칙을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티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관심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누가 대신 해줬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런 의도도 없고. 아니에요. 탈레반이 이런 말하면 정치적 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앞에서 계속 실컷 무슨 미녀 3인방인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탈레반이 되는 게 어딨어요. 탈레반은 미녀를 싫어한다고. 관음증을 갖고 있다가 탈레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한배구연맹의 유니폼 규정에 따르면 허리와 길이, 하지장 12cm 이내에는 타이트해야 하며 몸선에 맞아야 한다. 반바지 스타일, 치마바지이거나 골반 쪽으로 파인 삼각형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터키의 유니폼은 한국팀에 비해 좀 더 타이트하게 허벅지에 밀착된 모습이었다. 이거는 터키 배구 연맹의 기준인 걸로. 규정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거 이분 19금 웹소설 쓰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탐닉적이야. 터키 선수 유니폼 얘기를 하는데 왜 대한배구연맹 유니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한배구연맹에서도 타이트해야 된대잖아요. 아니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대한배구연맹의 유니폼 규정을 쭉 읽어주셨는데 약간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좀 저는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욕적이네요. 그렇죠. 길이를 규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아주 구시대적이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치발리볼 선수들 유니폼에 그쵸. 대해서 한번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네. 예, 이 규정에 대한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한 얘기는 없고 갑자기 또 터키 갑자기 터키 얘기를- 유니폼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물론 아직까지도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두발 규정이 없어진 세상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그것밖에 경험을 안 해보신 지금의 10대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문제일 거예요. 이게 구시대의 증거입니다. 네. 예. 근데 여러분은 모두 낚였어요. 기사는 여기서 한번 더 틀어지거든요. 아니 뭔데 뱀이야 뱀? 근데 이쯤 되면 기대가 커지는 게 이미 몇 번을 바뀌었는데 내용이 이쯤 되면 요가의 구루처럼 그렇죠. 문장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반이 없는 종류의 생물인 것 같은데. 다음 마지막 부분 무척추동물 보십시오. 활동이 편하다는 이유로 최근 열풍이랄 만큼 운동 중 각광받는 레깅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민아 기자는 그냥 관음증이 아니에요. 레깅스 장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배구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귀내슈는 어디 갔어요? 귀내슈는. 이건 헬마우스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긴 서두 마지막에 나오는 본론. 기네슈가 처음에 1차로 없어지고 마지막 본론은 미녀 레깅스 삽입만 장사. 그 다음에 배구가 없어지고 레깅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배구 선수도 없어지고 남은 레깅스 옷만 덜렁. 와 관음증과 탈레반이 없어진 자리에 남은 게 레깅스라니. 자, 레깅스 기사입니다.
9부 길이, 7부 길이 레깅스에 이어 활동성이 좋은 3부 레깅스도 최근 폭염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아, 제가 너무 되게 스스로 부끄러워지네요. 그냥 저는 틀에 박힌 진보충이었어요. 레깅스를 파실 줄은 몰랐죠. 완전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완전 함정에 빠졌다 진짜. 예. 하지만 배구 코트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우러졌던 3부 레깅스가 다른 장소에서는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왜 다른 장소가 나와? 커뮤니티에는 매일 살색 3부 레깅스를 입고 헬스장에 오는 여성 때문에 보기에 불편하다는 글이 게재됐다. 배구는 이미 없어졌어요. 제가 올 상반기에 헬스장을 매일 갔잖아요. 아, 체육관 겁나 갔죠. 이 바로 바디 프로필 찍었다니까요. 네, 심지어 그 짐을 3개를 등록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되게 그 수도권에 정벌 다니는 수준이었어요. 여기저기. 네. 네. 근데 짧은 이게 3부 정도 되는 레깅스 입고 운동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있어도요. 다쳐요. 그것도 그렇고 지운동하느라 바쁜데 뭐가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죠. 안 보이죠, 일단. 예. 저 사람 언제 끝나나 보이죠. 그니까요. 네. 나도 가슴 하는 날인데. 네. 그게 이거야말로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데, 운동 똑바로 하는 사람은 이런 기억 안 남깁니다. 그렇죠. 3부? 3부를 알아봐? 절대 안 남죠. 왜냐면 내가 세 세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죠. 3부를 입는지 말지. 지금 어제보다 내가 5kg 더 꼈는데. 아무튼 커뮤니티에는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치마 입을 때 입는 속바지와 비슷한 느낌인데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네 몸에 두면 돼. 아니죠. 거울을 보면서 열심히 들고. 중량 바의 가운데를 보라고. 그렇죠. 호흡 집중하고. 안 그러다 다쳐. 케이블 끝쪽을 보라고. 그리고 이제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근력 운동 등 신체 동작이 많은 운동을 할 때에는 3부 레깅스에 커버 반바지를 입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이게 뭐야? 끝났어요? 끝이에요. 기사 전문이에요. 레깅스에 반바지를 또 왜 입죠? 아니 그런 추천도 분들도 있긴 이상해. 한데, 예. 패션을 아시는 분일까? 아니 3부 레깅스에 커버 반바지를 입으면 그냥 반바지만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살만해요.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아니, 기사만 읽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피곤해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작업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기억력 N,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정려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 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스타일엔 튜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한 우리는 그런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 완료. 소중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가격 2,500원으로 만나는 100만 팩, 5만 건의 후기가 인증한 가장 안전한 생리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자, 헬마우스님과 함께 작은 헬마우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와, 길다. 보시죠.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 코너가 투머치 토커들을 너무 많이 모아놨어요.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성우님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난 그 설에, 네, 올해 초 설에 그 기사 읽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지난해에 2020년 11월 어간 해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관련된 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슈가 빵 터졌을 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상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서울 기사 읽기 때 이걸 해야지라고 준비를 했는데 서울 기사 읽기를 안 해가지고 얘가 이제 1년을 묵었습니다. 네. 푹 익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좀 길어졌는데 기사가 많은데 자세히 따라와 보시죠. 네, 잔잔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뭐냐면 오늘의 핵심은 문제의 그 윤희숙 의원의 지난해 발언,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에서 이제 고추를 널어 말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엉뚱한 비판이 있었죠. 네. 거기에 따라가듯이 이제 천영우 전 MB 정권 당시에 이제 외교안보 수석 멸치를 거기에 말릴 수 있다. 그 주제가 틀어집니다. 무엇을 말릴 수 있는가? 무엇을 말릴 거냐. 근데 이제 어쨌든 윤희숙 의원은 서초 출신의 이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고추 정도를 떠올렸던 것 같은데 천영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사람이니까 네.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가덕도는 이제 바닷가에 있으니까 멸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고추 멸치 공항이 한창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짱구까지 말릴 기세네요. 약간 고추 참치가 떠오르긴 하지만 기왕 그럴 거면 어차피 건조정으로 쓸 거면 특산물에다가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가덕도 공항에서 말린 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때 그 당시에 고추와 멸치가 엄청 화제가 돼서 관련된 칼럼이나 뭐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 갔던 저의 일종의 이제 탐험기를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름 결론은 익스클루시브예요. 네, 보시죠. 오피니언 참성단, 백령도 공항과 동남권 신공항, 경인일보 윤인수 논설실장, 2020년 11월 19일. 자, 오늘의 중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분의 칼럼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윤인수 논설실장은 참성단이라는 이제 본인의 그 칼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경인 지역의 신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도권적 시각에서 지방 이슈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서술하긴 하는데요. 그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이 동남권의 신공항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좀 저열한 시각을 내비치는 수도권 언론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네가 공항이 뭐가 필요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동남권 신공항 그 중에서도 가덕도가 뭐 맞느냐 틀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논리나 논거가 너무 엉뚱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최악은 수요 예측에 실패해 공기 수송으로 조롱받는 교통수단이다. 인근 농민들이 활주로에서 고추를 널어 말렸다는 무안국제공항이 그랬다. 양양공항, 청주공항도 한동안 공기만 수송하는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다. 자,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고추를 널어 말렸다. 고추를 널어 말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사실 확신을 하고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윤인수로 검색을 해서 무안 고추를 검색하면 칼럼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일주일 뒤에 똑같은 내용을 또 썼습니다. 보죠. 오피니언 참성단, 노무현 국제공항, 경인일보 윤인수 논설실장, 2020년 11월 25일. 그 다음 주 오피니언 코너군요. 그대로 썼고요. 논지는 똑같은데 그 전주에 썼었던 그 백령도 공항과 동남권 신공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인권에 있는 그 백령도에 공항을 짓는 거는 단가상 괜찮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동남권 신공항은 돈을 쏟아붓는 거에 비해서 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논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해봐도 좀 이상한 게 바로 근처에 영종도가 있고 백령도는 되게 먼데 거기 공항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는 노무현 국제공항에는 뭐냐면 말리려고.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고리로 해가지고 지방 공항들의 그 지방공항에 손님이 없다는 걸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추진했던 정치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종의 풍습이 있다. 이 그렇죠. 부분은 이제 비꼬기 위해서 이제 칼럼을 쓴 겁니다. 보시죠.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졌지만 무안공항 활주로에 고추 말리던 시절도 있었다. 기정사실화하네요. 정치 공항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다. 중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명칭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짓자고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다. 진보 진영에겐 성인 반열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일 정도라면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반증일 테다.
반대로 천영우 전 청와대 경제수석 말대로 멸치나 말리는 공항이 된다면 실패가 뻔한 사업에 노무현 이름을 붙인 만용은 두고두고 반성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자,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이 실패할 것이다. 또 하나는 무안공항 활주로에 고추를 말린 적이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네요. 윤인수 논설실장은. 오늘 뭐 기사 읽기에서 저희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의 이제 성패 여부를 이제 전망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오늘 주목할 건 이제 고추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추.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건데 논설 실장이 네. 자기가 원하는데 공항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지어지는 공항이 망해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고추 뭐 미리 말씀드려 당연히 제가 이제 가져왔을 때는 저 고추 얘기가 틀렸을 거 아닙니까? 일단 팩트 하나가 틀린 데다가 그러게요. 그거 지금 미리 스포해도 되나요? 제가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준석의 고향이 칠곡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고추에 할아버지가 거기 묻혔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어느 고추에 할아버지는 묻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반전 영화 잘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네. 예상했던 반전을 뛰어넘는 반전. 아, 그렇죠. 이게 재밌잖아요. 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을 겁니다. 고추 저 얘기가 거짓말이다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준비한 거는 당연히 그게 거짓말이니까 준비했겠지. 사실 그걸 다룬 매체들도 덜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별게 아닌데 더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잘하게 팩트 체크를 하나 하자면 이 논설 실장님은 너무나 자신감을 갖고 천영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하셨는데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외교안보 수석.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 좀. 아니 논설 실장이라면서 왜 팩트 체킹을 안 합니까? 네. 이게 천영우는 그리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 외교관 출신이고 외교부 차관도 지낸 사람이거든요. 이걸 논설 실장이 요 정도를 안 하고 하여튼 지난해 그래서 유니스 구원, 천영우 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면서 활주로에 고추나 멸치를 말리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비하적인 표현이죠. 그럼요. 그걸 계속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언론들이 신문들이 논거로 든 게 무안공항을 끌어옵니다. 무안공항입니다. 전남 지역의 거점 국제공항이죠. 그리고 그 무안국제공항에 실제로 고추를 널어 말리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기사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고 그야말로 포털의 AI도 즐겨 찾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지적을 했다시피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이. 간단히 아니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공항에 말이죠. 그 옆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소쿠리 하나씩을 끼고 모이는 겁니다. 활주로 앞으로 모여. 그게 자 이게 공항 노동자 여러분들만 이해하실 문제인데요. 공항은 바퀴로 굴러가는 걸 의자에 앉아서 승객이 볼 때에 비해서요. 너무 넓어요. 자, 요런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요. 특정 시즌이 되면 좁은 곳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집니다. 왜? 땅을 고추가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담배를 피러 가죠? 그럼 고추 빌런들이 저희 고추를 이렇게 이만큼 널어놓고 제가 담배를 못 피게 한 다음에 고추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NPC들이죠. 그리고 대화를 막 나누면서 저를 째려봐요. 그럼 저는 멀리 가서 담배를 피워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고추를 오염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아니라 보행도로 있잖아요. 거기 위에 쫙 깔아놨는데 보행도로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고추 말리지 말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리고 짤방 중에 그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기울어진 그 옥상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추 말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요즘은 저 농촌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입니다. 패널입니다. 고추 말리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고추는요 집 앞에서 말립니다. 누가 공항까지 갑니까? 그리고 말릴 수는 있는데 말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쭉 한마디씩 다 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고추 널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그러다 확실하게 얘기해줄게요. 요새 태양초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 아파트에서는 그 소규모인 거고 게다가 이제 올해는 고추가 풍년입니다. 다 건조실 들어가죠.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태양초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약간 반반 섞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건조대 들어갔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태양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고추 말려보면 아시겠지만 그거 뒤집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는 또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활주로 같은 뜨거운 데다 널었다가는 고추가 녹아내려. 요즘 나고 하죠. 그럼 활주로의 일부가. 네.
요즘엔 약간 유행이 그 본네트더라고요. 네. 본네트.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갖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고추 빌런들이 어디선가는 고추를 말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공항에서도 말릴 것이다라는 게 자연 연상이 될 수는 있어요. Chili's everywhere. 그렇죠. 그 허점을 이용한 건데 실제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공항 시설법상으로 봤을 때 국제공항의 활주로라는 거는 국가 중요 보안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보안 등급을 획득한 사람만 거기에 이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주로를 지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무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제기차고 족구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NPC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아니 이제 저 비행기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고추 좀 치워주세요. 누가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 그 사이에 인명사고가. 어머니 거기 고추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들릴 때쯤 되면 어머니는 죽은 목숨이 될 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최중요 초특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이 도시 전설이 너무 상식에 반하는 이 도시 전설이 너무 자연스럽게 2020년에 1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언론이 너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상식으로 변모한 상태를 우리가 지난해에 목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번 주 3시간 동안 하나 일관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무식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국 언론식의 어떤 팩트체크 없이 베껴쓰기, 그 돌려막기, 이게 어떻게 참담한 그 어떤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가를 오늘 이제 추적을 해볼 텐데. 여기서부터가 헬마우스 익스클루시브.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무안국제공항은 고추의 대명사가 됐는가? 그렇죠.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기사의 기간 검색을 해가지고 2000년대 이후에 공항과 고추를 같이 검색을 했을 때 처음 나오는 연관은 뭐가 있나? 이 최초의 발상을 도대체 어떤 인간이 했는가? 진짜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도 고 노회찬 의원이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네. 정치인이 했다면 아마 노회찬이 했겠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와 불판을 연상시키는 두 개의 연상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누가 했겠어? 노회찬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오고 오래 남을. 그렇죠. 그게 2005년입니다. 그 당시가 언제냐면 지역 거점 공항이 8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가지고 슬슬 완공이 되거나 혹은 삽을 뜨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그 회의에서 노회찬 의원과 그 당시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제가 확인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한번 보시죠. 건교 장관, 오지라서 공항 짓는다.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기사 입력 2005년 5월 24일 오후 7시 39분. 최종 수정 2005년 5월 24일 오후 7시 39분. 이 시간은 이게 중요합니다. 16년 전으로는요. 한국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뒤집으면 2005년에 2021년을 상상할 수 없이 인프라의 필요 그리고 경제 수준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이라면 응당 지적했어야 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대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우리는 너무 익숙한 저가 항공 같은 것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생경하던 시절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세계적으로 저임 항공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추세다. 지금 당장은 불필요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 항공사 사장 만나보니 울진의 공항 개통에도 비행기 안 띄울 거라더라. 비행장 만들어서 고추 말릴 일 있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 판단으로는 불필요하다 해도 국제적으로 저임 항공사도 생기고 해서 자, 그러니까 LCC라는 용어는커녕 아직 그 저가 항공사가 개념도 안 잡혀있던 정착되기 전입니다. 저임 항공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부터 나오던 게 슬슬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작점이었던 건데. 네. 자, 이때도 보시면 무안공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노회찬 의원이 꺼냈던 말은 울진공항. 네, 그렇습니다. 울진의 공항을 개통해도 비행기가 안 뜰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할 거냐? 고추 말릴 일 있냐?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고 노회찬 의원 다운 비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지도
없는 사실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비유를 냈고 네. 기본적으로 공항처럼 커다란 인프라가 들어갈 때는 정부와 여당이 수비를 하고 야당이 공격하는 것 작년에 그 상황도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정의당- 다만 언론이 너무 무식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뭐 지난해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것도 거기까지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는 그 진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워낙에 노회찬 의원의 이 비유가 찰지다 보니까 비행장 만들어 놓고 활주로 해서 고추 말릴 일 있냐라는 비유가 너무 찰지게 들어맞으니까 그 뒤에는 각종 매체에서 레퍼런스가 어딘지를 명기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개 중에 찾아가지고 이제 2개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 자 2007년으로 갑니다. 보죠. 혈세 먹는 민자도로 누가 책임질 건가? 경향신문 사설 2007년 8월 26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측 잘못으로 지자체마다 막대한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견디다 못해 도로 재정지원금 삭감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 운영권을 놓고 민자 사업자와 심각한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긴 차량 통행이 뜸한 까닭에 고추와 무말랭이나 말리는 풍경이 더 눈에 익숙한 도로의 경우라면 적자를 보전해달라는 승강이가 벌어지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자, 유행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유행어가 된 거죠. 이게 민자 도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고추에다가 무말랭이도 얹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공항이랑 비유한 상관이 거예요.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은 예산 낭비. 강원일보 이명우, 김영석, 류병수 기자. 2009년 12월 22일. 그게 도로나 공항까지는 이해되겠는데 전철에서는 말리기가 쉽지가 않지만 아무튼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적자 노선이나 뭐 비효율성, 뭐 SOC 사업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할 때 이제 슬슬 이 유행어를 아무데나 갖다 쓰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SOC를 반대하면 고추를 가지고 나오는 거네요. SOC는 네. 고추. 그렇죠. 근데 2005년에 최초로 노회찬 의원이 이 비유를 사용한 뒤에 2007년 무렵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 오면 슬슬 뭔가 어떤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 다운표 친 부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막대한 적자가 났다. 어떤 비행장은 고추 말리는 곳이 있다. 제가 이래서 성서가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무슨 말을 했는지 후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말리는 곳이 없잖아. 없어. 근데 이미 그럼 강원일보에 이 세 사람이 주범이에요. 아, 찾았구나. 이 세 사람이 말린 거예요. 이미 말린 곳이 있다고 이미 누가 썼어. 말렸다고? 이명우, 김영석, 유병수 기자가요. 아니 근데 비행장에 고추를 말린다는 비유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고추가 마르고 있는. 그렇죠. 근데 원래 고추는 마르는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서나 고추를 말리고 있거든. 한국에서는 누군가 계속 고추를 말리고 있어요. 전 담배 사러 갈 때마다 낮에 봐요. 이게 3년쯤 지나면 사실인 것처럼 믿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추적을 하다가 왜 이게 되게 노회찬이라는 이 큰 이름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2005년에 처음 쓰고 나서 정말 그 뒤로는 온갖 매체에서 SOC 사업과 고추 말리는 얘기를 연결해가지고 기사가 쏟아져요. 네.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안국제공항과 고추를 연결시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온갖 데서 갖다 써가지고 워낙 많아요. 다만 확인한 바로는 2015년 12월까지는 없었다. 근데 공항과 활주로와 고추를 본격적으로 연결시키는 얘기는 언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냐면 2011년 MB 정권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그 당시 한창 논란이 됐을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항과 고추를 연결시키는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아, 공항고추 전성시대. 제가 꽤 안타까워하는 게 노회찬처럼 이 나라의,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의 평균에 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심각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중이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을 사랑했던 이유고. 근데 그런 사람의 어휘는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가면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자, 그 평균에는 고 정두원 의원이 있어요. 여기도 비유 대장이죠, 사실. 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 인터뷰. CBS 2011년 3월 28일. 정두원.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해야지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지금 우리나라 공항이 14개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항들이 안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고추만 말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22조 들여서 고추 말릴 수는 없는 거지요.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정치인이 뭔가 던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통으로 드러내고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레퍼런스를 잘 모르겠고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말이 들리고 나는 그 말을 그냥 하고 싶어라는 뜻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보통. 누군가 빨리 이런 말을 해줘. 고추 말려줘. 찰지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2011년 되면 6년이 지나서 이미 SOC 사업과 고추 말리는 작업을 연결하는 게 익숙해진 뒤예요. 근데 정두원 당시 의원은 MB정부의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에 이제 선두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썼는데 여전히 정두원 의원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라고 전언하는 식으로 비유로 쓰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네.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공항도 있더라라는 식의 인용이 많이 됐는데 네. 그러다가 이게 네스오의 네시 같은 거군요. 네스오엔 네시가 있고 무한공항에는 고추가 있어? 그쵸. 2011년까지는 아직 구전설화였어요. 네. 근데 어딘가에는 고추 말리는 공항이 있다는 전설 그렇죠.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내려오고 있었죠. 지금 6년 동안 쭉 내려오고 있었어. 그러다가 2016년이 되면 네스오 괴물의 사진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 마이 갓.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옵니다.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전원 형태로 지어지던 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공항과 연결짓는. 이게 이제 신화로 말하면 이제 리바이어던 같은 거잖아요. 네. 내가 리바이어던을 확인하러 정두원 의원이라 쳐요. 바다 끝까지 가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그 항해를 많이 갔다 온 기자들이 봤다는 거야. 바닷가에서 리바이어던을 누가 말리고 있더라. 네. 내가 봤다. 괴수가 잡혔어. 네, 망망대에 가면 리바이어던을 말리고 있어, 사람들이. 그걸로 김치 해 먹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리바이어던을 보긴 봤는데 흐릿하게 본 거지. 그렇죠. 내가 또렷하게 보진 못했어요. 그렇죠. 네시 사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릴 때 본 그 사진. 2016년에는 아직 뿌연 네시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공항인지 딱 찍지는 못하고 무안공항하고 주로 양양공항을 묶습니다. 그렇죠. 네, 양양공항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되던 시점이라서 한 2018년, 19년 정도 되면은 양양공항이 꽤 활성화된 공항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무안하고 양양을 묶어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역차별의 층위를 과시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썰 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JTBC 2016년 6월 16일. 신공항 건설에 10년 정도 걸린다고 치는데 그때가 되면 철도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신공항이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라며 신공항 후보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해 결정하면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처럼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법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냥 여당과 야당이 순번 바꿔가면서 하는 싸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박근혜 때니까. 네. 유시민 장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하고 둘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철도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해도요. 지금 저 무안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제선은 안 되잖아. 아시안 하이웨이가 뚫리지 않았다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쯤 되면 2016년 6월에 오면은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 활주로에서는 고추 말리는 꼴을 이미 봤었다가 됩니다. 얘기가. 야, 그냥 노회찬 의원의 비유 한마디가 11년 뒤에 이렇게 바뀌는군요. 네. 그나마 그래도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신문 칼럼들은 더 본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구본영 칼럼. 솔로몬의 해법 찾아야 할 신공항 갈등. 서울신문 구본영 논설고문. 2016년 6월 15일. 무안, 양양, 울진 공항인들 처음부터 실패를 예견했겠나. 활주로 옆에서 고추를 말리는 일이 생길지는 상상도 안 했을 게다. 왜냐면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없었으니까. 없었는데 그 공항들을 동정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니들도 고추가 몰랐지. 리바이어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5년에 누군가가 야 천지 같은 거 보고 네스우를 보고 야 이런 데면은 괴물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괴물을 봤어. 아 내가 백두산인지 한라산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디 산 꼭대기 하면 괴물이 있대. 그리고 이제 괴물 봤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사실관계가 자기들이 똑바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인지 양양인지 울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어디. 그러니까 이 의미 없는 본 적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은 백신 공포증하고도 좀 괴를 같이 하고요. 그렇죠. 확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네요. 고추. 네. 여러분은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서 16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말라가고 있어요. 이제 빻아야죠. 계속 말리기만 하면 안 돼. 다 마르면. 그렇죠. 네. 이거 약간 그런 거네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시신 닦는 알바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런 알바 없거든요. 그래요? 그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알바한테 시켜요? 전문가 영역이죠. 전문가 장의사 네. 영역이죠. 거기 근처에도 못 가요. 저 40평생에 처음 알았어요. 그거 있잖아. 왜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는다고. 근데 숨 막혀서. 내 친구 중에 이런 논설위원 같은 성격, 무책임하게 말을 던지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을 거라고 믿으면 막 던지는 성격인 사람들은 내가 그 알바를 해봤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무한공항이랑 양양공항을 동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2019년에 오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이슈가 됩니다. 드디어 이번에는 특정이 됩니다. 그 고추 말리는 일이 어디서 있었느냐? 무한공항이다라고 특정이 되고 심지어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존재한 적이 없는 사건이. 자, 이 비유 15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박정훈 칼럼, YS공항, DJ공항, 그리고 세계의 문재인공항.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19년 2월 22일 3시 17분. 양양공항은 김영삼공항, 무안공항은 김대중공항으로 일컬어진다. 중략. 김대중공항은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유명세를 탔다. 텅 빈 활주로에 주민들이 고추를 펴놓은 장면이 화제가 됐다. 없잖아! 어느새요? 자, 리바이어던을 본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다 봤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봤대. 여러분 다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웃기다 말고 시겁하죠. 이게 언론이 사람 죽이는 방식이잖아요. 생사람 잡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생공항을 잡는 거예요. 생공항을 잡는 거야. 아니 언제 무한공항이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화제도 됐네요. 이게 무한공항의 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우리는 고추 말린 적 없다고 써붙이자니.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지나갈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텅 빈 활주로에 주민들이 고추를 펴놓은 장면이 화제가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이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넌 못 봤어? 넌 아싸구만. 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이 2019년 이 시점에 쏟아져 나옵니다. 보시죠. 아, 대고추 시대. 네. 활주로엔 비행기 대신 고추. 확실히 유령이야. 전기 노선도 없는 국제공항. 아유, 비행기 대신일 것까지는 또 뭐예요? 그럼 뭐 아시아나항공기에 스티커 붙여놓고 고추에다가. 그럼 뭐 저 울산 사람들이 고래 타고 다니듯이 뭐 무안 사람들은 뭐 고추 타고 다닙니까? 무안은 와, 양파와 이쪽에 그럼 도력이 더 고구마가 높네요. 유명한데. 머니투데이 정진우, 김한희, 이재원, 한지연 기자. 야, 4명이나 필요했네요. 있지도 않은 고추를 확인하는데 4명이 필요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잖아, 근데. 2019년 2월 7일 6시 3분. 대표적인 것이 올해 최악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이다.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도 유명하다. 텅텅 빈 활주로에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다. 아니, 이거는 정말 악의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기자들도 믿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레퍼런스를 돌리다 보니까 이미 자기들은 그 장면을 본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면 크게는 검찰 개혁을 막아서는 것부터 작게는 고추를 탄압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은 사실인 것처럼. 심지어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망국론까지 꺼냅니다. 자, 마지막 보시죠. 신공항 망국론. 경북매일 안재휘 논설위원. 2019년 2월 17일.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은
텅 빈 활주로에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장면으로 화제가 돼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도 유명하다. 자, 존재했던 적이 없는 장면을 자기들끼리 화제가 됐다라고 만들어낸 뒤에 이거를 서로 상대방을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확정을 해버리는 네. 그리고 확산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확산된 끝에 기억의 변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2020년 2월 1일에 DC 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무안공항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사진 다 삭제됐어. 야, 그럼 걔는 찾아봤네. 노력을 했네.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첫 줄부터 거짓말이에요. 기사도 거의 다 없어지고 기사 눌러봐도 짤만 사라짐. 이게 피자게이트잖아요. 네. 심각하다 이거. 예, 이게 심각해지면 피자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 기사와 사진이 없어졌다고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이상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아니 공항에서 고추를 말렸던 장면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기자들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걸까? 윤석열 묘훼손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존재했었던 적이 없는 사건을 자기들끼리 이미 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참고할 만한 어떤 지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일 비슷하게 제가 찾은 게 강원도 평창 경찰서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경찰서 주차장을 개방을 하는데 가을 이제 수확철이 되면 고추를 말리는 그 시기가 되면 넓은 공간을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고추를 말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농촌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양이 많다 보니까 도둑이 있죠. 도둑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 맞죠? 이 문제를 인식한 게 이제 강원도 평창경찰서가 2004년부터 청사의 주차장을 농산물 건조 목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몇몇 기사를 찾아보시면 전라북도 순창군이라든지 이거는 지역에 어울리는 행정이네요. 경찰서 앞에서 넣으세요. 그렇죠. 아무도 안 훔쳐가니까. 네. 이거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근데 이 사진이 또 2000년대 후반 이후로 유명해지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짤을 좀 가져온 게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경향신문에 이 항공사진으로 드론 사진으로 찍은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치 활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흰선 쭉쭉쭉쭉 그어져 있고 차는 다 경찰서에서 다 빼주고 그렇죠. 그 위에 고추만 쫙 말라 있는 사진 이건 보여드려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넓은 아스팔트 위에 고추를 잔뜩 말리는 장면을 보고 혹시 기자들이 자기 기억 왜곡을 일으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미 무식해졌고 확증 편향을 겪고 있는 기자들은 이걸 보고 무한하고 내가 봤던 그 무한공항의 고추 말리는 장면. 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때부터 되게 드론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 풍경을 찍을 때 좀 엄청 부감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은 황금 들판. 그렇죠. 맞아요. 최근에는 왜 이렇게 벼로 색이거든요. 이렇게 까만 벼, 그다음에 빨간 벼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지자체 홍보를 하는 걸 해서 처음부터 모내기를 그렇게 이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드론 촬영을 하고, 근데 이것도 딱 그렇게 높게 촬영하면 그렇죠. 이쁘려고 그냥 경향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이쁘려고 찍은 건데 이걸 봤을 리가 있죠. 예. 이것도 완전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는 장면을 봤다라고 믿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기사와 칼럼을 통해서 재생산을 하고 지역의 어떤 특정 SOC 사업을 공격하는데 동원을 하는 이 웃지 못할 그야말로 이제 올드하게 얘기한 촌극 집단 촌극 앞에서 기사 읽기를 준비하다가 혼자 이 망연자실했던 그러니까요. 저의 경험을 벼로 글씨 쓰는 거 짱이네요. 그림도 그리네요. 네. 기자에 대한 고용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고용을 줄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신에 언론사를 하면 특별한 책무와 경무가 없이 책임과 경무가 없이 돈은 어느 정도 번다더라 하는 게 이제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퇴사하는 기자들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좀 중소기업 위주로 언론사는 늘어나고 있어요. 즉 언론 종사자, 언론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기자들이 많은데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레퍼런스 체크를 안 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무식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아까 이제
우리 논의의 시작이었던 경인신문의 논설 실장님, 윤영수 논설 실장님이 참성단의 2편에 걸쳐서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무안공항의 고추말리기를 적을 시점에는 이미 조국 전 장관이나 뭐 다른 어떤 스피커들을 통해서 공항 활주로에는 고추를 널어 말릴 수 없다는 팩트가 체크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그 내용을 그대로 칼럼에 적었다는 거고, 제가 검색해봤을 때 2021년 넘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안공항에는 여전히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누군가가 망국의 습관인 것이고, 이렇게 언론과 정치인들이 팩트가 드러나도 우기는 일은 뭐 제가 그 지식이 짧습니다만 일본이 제일 잘합니다. 일본 극우가 제일 잘합니다. 어떻게든 아전 인수를 하고 어떻게든 팩트가 나와도 못 본 척하고 어떻게든 왜곡한 얘기만 반복하고 자민당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왜 암담합니다. 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여성 청결제를 굳이 써야 할까? 어머 얘 좀 봐. 그냥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겠다고? Y존은 청결하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의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청결제를 써야 해?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4가지 유산균 발효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까지. 말해 뭐해. 여성용품 전문기업 29데이즈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여성 청결제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이번 연휴의 마지막 기사는 그 농축 칼럼니스트가 종종 농축하는 거군요. 네, 우리의 그 기사 읽기의 코드를 오해하고네요. 칭찬할 만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무슨 짓이야 이게? 하지만 주옥 같은 이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일단 이 기자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잘 짰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기사. 사상 처음으로 기사 읽기 놀이 시간에 소개되는 좋은 기사입니다. 이건 다 정은정 탓입니다. 월급 따박따박 받아갈 자격이 있는 기자. 네. 보시죠. 갑질 논란 박찬주. 부모가 자식 나무랐다고 갑질이냐. 인터뷰. 박찬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고통스러운 현장에 여성 배치 않으면 성폭력 감소. 장슬기 기자. 승인 2021년 9월 4일 9시 1분. 장슬기 기자는 잘했으니까 잊어주시고요. 네. 주인공은 탈레반이 아니라 박찬주입니다. 저는 지금 반성하게 됐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대선 예비후보에 나왔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저 네. 이거 그 인터뷰 원문도 봤거든요. 네. 아마 이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죠? 네, 전체도 다 한 건데 제일 잘 정리가 돼서 가져왔어요. 네, 딴 데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진짜 대답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장슬기 기자는 직접 박찬주 의원하고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박찬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육군 대장 출신이다. 전 국민이 다 알죠. 최근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중사가 세상을 떠나는 등 군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군내 탈영을 다룬 드라마 DP가 화제다. 요즘 기사죠. 네. 군의 비민주적 폭력적 문화가 여전한 것에 대해 물었다. 박 후보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군대 내 여성 정책이 잘못됐다며 이를 군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좋은데요?
그는 여성을 많이 채용하고 여성을 전투 현장에 많이 보내는 게 좋은 여성 정책인 것처럼 정부가 주장하는데 여기에 군대가 휘둘렸다며. 좋은데요, 탈레반에게? 탈레반이 원하는 이거 저 윤희숙 전 의원에 이어서 탈레반 찾을 만한. 여성은 남성과 신체적 차이가 있고 전투 현장에 보냈다가 포로로 잡혀 심리전으로 이용되면 전쟁을 하기 어려워 미군도 전투 현장에선 여성을 뺀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인터뷰는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인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미디어 오늘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모로 좀 할 말을 좀 잃게 만드는데. 아니 사실 대장이면 대한민국에 별 내시면 한미연합사에서 많이 일해봤거든요. 네. 포스타가 되려면 레주메가 되게 세야 돼요. 한미연합사 많이 가봤고 한미연합사를 안 가봤다고 해도 연합훈련 죽도록 많이 지휘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요? 게다가 이번에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철군하는 와중에서 공항에서 테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희생된 미국의 해병대 병장이 여성 병장. 그 사람 얼굴도 엄청 많이 나왔죠. 네, 한동안 다들 참 막 이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그래도 정말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정훈병과일 리가 없어요. 부관일 리가 없다고요. 미군이 2014년에 이미 전투병과 전 분야로 여군에게 개방했고 이스라엘도 2016년쯤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논의들을. 아니 한국군 대장이 이런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여성 비하고 모욕인데 이렇게 포로로 잡힐 거고 잡히면 결국은 심리전,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죠? 이 문구가 어쨌든 되게 모욕적이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 했던 장준규 씨라고 제가 부대에 있었을 때 우리 부대 참모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모두 발언할 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적관자에서 써야겠거든요. 여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잡혀가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네. 이거 복무하시던 부대에 여군 부사관 부대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전 사령부 내에서 족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제가 족구 중대라고 하는데 그 장준규 씨는 군검합수단이 2018년에 계엄사령관으로 거론돼가지고 수사받은 적이 있던 인물이죠. 아무튼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군의 장성 중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예비군이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예비군 가서 교육대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는 대신 통신병과나 재정병과 등 여성을 많이 채용해도 되는 분야가 있으니 이런 분야에 배치해야 한다며. 그건 역차별이죠. 양성평등 개념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분야에도 똑같이 배치하려고 하니 벅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고려해 여성 정책을 펴면 성폭력 문제들도 훨씬 감소할 수 있고 건전하게 여성의 능력을 우리 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로 되게 자랑스럽나 봐요. 그게 80년대부터 남녀 7세 부동석 좀 그만하란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2021년에 할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분야라고 한다라면 이 군대에서 도대체 어떤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우스운 게 이거예요. 네. 통신이든 격리이든 보통 병과 이름은 격리라고 합니다. 격리든 부관이든 정훈이든 힘든 데는 다 힘들어요, 다. 장교가 있으니까 장교한테 물어봅시다. 다 힘들어. 아직 정말 죄송한 게 저는 부대에 있을 때 정훈병과 제일 우습게 봤거든요. 정훈 공보장교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물론 이제 정훈병과는 좀 편합니다. 편한 인정했어요. 저는 이제 수영도 배우고, 그러긴 했는데. 와, 부럽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군의 전투력을 총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이건 나쁘죠. 그게 정말 처참한 엄청 거죠. 나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 있는데, 이 사람 전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군모자 한번 쓰지 않고 주적 개념도 없어지면서 군대가 관료화되고 있다며. 거짓말이죠. 모자 썼어요. 예비역 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얼마나 유명한데 네. 그 낙하산 안고 있는 그 이것도 사진이... 윤석열 까는 거 아니야.
장교, 부사관, 지역 군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하다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봉급쟁이가 되어가는데 군대는 전투 조직이라고 지적한 뒤 성폭력 문제도 그런 데서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군인 정신을 실종했다는 지적이다. 이게 이 논리는 이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군에서 근무하다가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봉급쟁이가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봉급쟁이가 되어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왜냐? 이게 무슨 소리야? 편에서 전투가 있어야 돼. 빠져서? 네, 그 얘기잖아. 자꾸 딴 생각했다는 얘기죠. 아니 성폭력이 어떠한 억압 혹은 불만족이나 정신적인 부족에서 나오는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근거가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하다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봐요. 왜 이런 거짓말을. 그리고 이 사람 전투 안 했어요. 그래도 파병 경험은 있을 걸. 대장 달려면 파병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파병 경험이 어떻게 없지? 너나 나나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다. 이게 연관 때 했겠죠. 외국에도 한 번이나 안 갔다 왔나? 예. 그러니까 있을 텐데요. 나오지가 않네요. 연관 때 있었을 겁니다.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사건과 비슷한 시기 수사를 받았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박 후보의 해명을 들었다. 박 후보 부부 갑질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무혐의로 불기소됐고 배우자의 경우 폭행 감금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감나무에 감따라고? 예. 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더니 그럼 그걸 장교가 따냐고 했더니 네. 그럼 네가 먹을 감을 네가 따지 누가 따? 굳이 그런 소리만 안 했어도 이 박지만 씨 동기로서 언론에 주목받고 이러는 부작용까지 겪진 않았을 거예요. 박 후보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84만 원으로 유죄, 2심과 대법원에선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하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400만 원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딴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저는 드물게 봤습니다. 부하의 보직 청탁을 장군이 들어주는 범죄. 박 후보는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부모가 자식을 나무랐다고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그거는 가정폭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네. 갑을 관계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위계 질서를 위반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지하 영창에 85일 수감됐는데 대법원에서 불법 구금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 이런 말 할 때는 예비역 병장이 되네요. 지하 영창에 보내는 사람인데 자기가 영창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알아! 이러면서. 제가 가봐서 알아요. 하루 종일 앉혀놔요. 네. 왜 가봤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 좋은 생각일 거라고. 4박 5일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누워있으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댁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갑을 관계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주종 관계였다는 것이 문제죠. 그쵸. 굉장히 그 높은 영감마님을 모시는 저 하등의 노비 취급을 했다는 게 좀 문제인 거고. 까먹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그냥 신문으로 단편적으로 보신 분은 이 사람의 혐의가 얼마나 악질적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랜만에 다시 이걸 보네요. 왜냐면은 올 추석에는 가가지고 저 어르신들 넷플릭스 많이 보고 이러니까 DP 얘기 많이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권의 같은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쓰러져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된 사람을 치켜 올려 세워주는 여러 할아버지들의 목소리. 그렇죠. 때문에 내가 진짜로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나타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흔히 이제 그 진보 평론가들이 많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야당복. 아주 큰 복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네. 굿럭 박.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군기 빠져서 성폭력을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한 행위들이 다 군기 빠진 짓이거든요. 이거. 네, 그렇죠. 군인은 감은 지가 따야 됩니다. 감을 왜 따요, 군인이? 그렇구나. 사 먹으면 되지.
박 후보는 과거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것에 대해 내가 있는 곳이 2층이고 하루에도 50건씩 결제 서류가 있어 호출하려 벨을 누르는데 그 벨소리가 나는 곳에 공관병들이 교대로 앉아있길래 음식점처럼 벨 누르면 울리는 걸 손목에 차도록 해서 오히려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자, 일부 국가의 법원에서는 이런 것을 노예노동의 일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도 되고 농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농구 안 해본 겁니다. 손목에 제가 예전에 부자 친구한테 스워치를 빌려서 차본 다음에 진동이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삐삐가 기능이 있었거든요. 농구 못합니다. 아니, 손목 벨이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그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처럼 와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거 감시잖아 그냥. 전자 팔찌를 채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화장실 있을 때도 농구를 하고 있을 때도 계속 벨이 앵앵앵앵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아예 병사들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이유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부를지를 모르니까. 리터럴리 발암물질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있던 거고, 이때 우리 조카가 이제 군대를 가 있어서. 장슬기 기자가 되게 자세하게 잘 물어봤어요. 네. 자대 배치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이제 저의 이제 분노 게이지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공관병이 어딜 가나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최악 중에 최악의 사례였어요. 네. 박 후보에게 밉보이면 공관병들을 GOP로 유배 보냈다는 비판에 대해 박 후보는 공관병들이 밖에 나가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할 때 군대 얘기 뭘 할까 싶어서 전방에 일주일씩 교대로 갔다 오게 했다며 당시엔 다른 데는 에어컨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공관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군복도 안 입고 말쑥한 복장으로 다녔다고 했다. 소위 군생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이어 공관장에게 들어보니 GOP 다녀오고 좋아한다고 하더라 라고 덧붙였다. 그걸 믿냐? 아니 군대는 그 자체가 괴로운 추억거리잖아요. 뭐 족구를 했든 거기서 축구를 했든 근데 굳이 GOP까지 그 GOP가 근데 어느 정도로 힘든데요? GOP 갔다 온 사람 저기 있어요. 철책이에요. 예? 철책이에요, 철책.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하나 다 곱씹을 그게 있는데 이 추억 만들기는 군 생활은 일단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일주일씩 보냈다는 건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범죄. 그 당시에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인사 시스템을 유린했다는 게 이게 제일 문서에 대놓고 적을 수 있는 범죄 혐의예요.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못하면 아오지로 끌려간다. 근데 남한 쪽에서 가장 높이 올려보낼 수 있는 데가 이 GOP니까. 그 안에 GP가 있긴 한데. 장군이 움직일 수 없는 보직을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건 월권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5스타를 거슬렀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거긴 실탄을 무장하고 실제 수류탄을 허리에 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인사권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쁜 건 둘째 치더라도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파고들어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공관병들은 딴 데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반드시 그걸 지키라고 내준 가이드라인 중에 군인이 다룰 때 제일 무서운 게 인사권인데 그걸 마음대로 썼다는 건 특히나 한국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범죄예요. 상당히 질이 나쁜. 그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저도. 네. 박 후보는 자신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등으로 별건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했다. 요즘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승질을 잘 내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 화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공관병 갑질로 잡혀갔는데 알고 보니까 더 죄가 많아서 자꾸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 후보는 갑질에서 혐의가 안 나오면 멈춰야 하는데 검찰은 계좌 추적부터 일상을 파헤쳐 여행 간 것을 문제 삼았는데 보통 호텔 렌트 등 예약할 때 한 명이 하고 다른 사람이 계좌 이체하지 않나라며 무죄라서 해명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누가 계속 이제 결제를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 다 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뿜빠했다. 엠빵했다. 뿜빠했다. 근데 한 명만 이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을 사실 모르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가도 안 되는 거고.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박 후보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단합니다. 만난 것도 아니고 한 중령에게 탄원서를 받았는데 어머니 간호 때문에 근무지를 옮기지 않으면 전역하게 생겼다고 하길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한 뒤
충은 대신할 수 있지만 효는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당당한 문제면 인사사령부에 올리고 문서를 남겼어야죠. 근데 말을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이때 와서 딱 받았어요. 발견가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다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스매싱을 하지? 저는 그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칭찬해 주려고 갖고 온 기사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기분은 나빠졌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잘 군대 체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중령이 나를 여기다 옮겨달라고 그죠? 로비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치. 얘는 이제 효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도와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정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범죄 혐의자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다 이유가 이런 거가 있죠.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걔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제, 개중에 예비역 병장들이 가장 분노했던 이슈들 중에 하나. 떡국을 끓여서 나왔는데, 그 떡국에 떡이 붙어 있다고 떼어달라고 한 거, 손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사를 많이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걸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한테 총구가 겨누어졌을 때는 윤희숙 의원이 그렇듯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유죄인데 뭘 무죄라 그러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 충은 대신할 수 있지만 충보다는 이제 효는 대신할 수 없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벌금 400이라서 꽤 세게 맞았어요. 네. 그리고 되게 확신을 하고 있던데요. 충남의 20대 남성들, 그러니까 충청도 천안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청도 기반의 20대 남자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다. 뭐?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논리를 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공감병이 얼마나 꿀보직인데 그거 갔다 왔다고 걔네들이 그렇게 찡찡대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20대 남성들의 70%는 자기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20대 남성이 삐지고 화가 났을지언정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뭐 제가 이분의 뇌속으로 들어가 보진 않아서. 지금 살짝 머리가 비올렸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양반의 이런 말을 영원히 기록에 남기고자 가져왔습니다. 칭찬받을 기사였고요.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XS Mall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튜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진짜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양상훈 칼럼. 범 내려온다더니 고양이가.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이거는 냥덕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라서 감상하죠. 왜냐면 일단 이 작품의 작가부터가 설명이 필요 없는 현대미술하면 이우환 아니겠습니까? 네임드죠. 기사 읽기 하면 양상훈이죠. 네. 그러니까 딱히 제가 멘트를 안 얹어도 충분히 감상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주식 중 하나. 네. 양상훈 씨를 만나보죠. 신에게는 아직 범 내려온다. 말은 자신만만. 결과는 최악. 고양이 온다더니 호랑이가 왔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입력 2021년 8월 19일 자정. 야, 역시 작가가 이게 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부제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져. 좀 더 까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양궁에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빛냈다. 올림픽 얘기군요. 네. 수영과 육상 높이뛰기에서 새로운 희망도 발견했다. 여자 배구의 분투도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 열심히 봤네요. 그러나 국가 성적 전체로는 최악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이거 기사 읽기마다 나오네요. 부정 여러 번 쓰는 거. 최악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조사 애서를 두 번 썼는데 이러면은
잘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정도의 센스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저런 지적을 덕질인이 왜 할 수 있냐면 평생 글만 쓰는 걸로 이 평생의 커리어를 보장받은 사람이 할 짓인가? 아니죠. 라고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금메달과 전체 메달 숫자가 1984년 LA 올림픽 때때로 퇴보했다. 올림픽에서 메달이 전부는 아니다. 근데 그러나 경쟁이 본령인 스포츠에서 메달이 우선인 것은 분명하다. 어느 쪽이에요? 하나만 해, 하나만! 자아끼리 좀 합의를 보고 오세요. 저 반성합니다. 우영택 기자는 뭐 그냥 쪼렙이었어요. 바로 문장 바로 다음에 서로 부딪히는 글이라니. 일단 무슨 소리를 앞으로 할지는 이제 예측은 다 됐습니다. 네. 아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을 한 게 1980년대입니다. 근데 행복은 성적순이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진짜로 찐 올림픽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니, 제가 그 신문에서 신문을 이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잖아요. 자꾸 집에 오니까. 집에 오면 아이가 집에 오면 몇 점이야, 몇 등이야 묻는 부모가 되지 말라. 80년대부터 그런 얘기했다고요. 그때 기껏해야 40대 아니면 30대였을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말을 하려고 조선일보 칼럼에 할애가 돼? 그죠. 김두규 교수와 똑같은 이 말을 하려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농촌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한 60대? 60대 이상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메달 몇 개 땄는지, 몇 위를 했는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사실 예전에 진짜 84년도 시절에는 국가가 스포츠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그런 거였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거든요. 은메달 따도 울고. 저도 그건 확인했어요. 네. 어딜 가나 지역과 노소를 구분할 필요 없이 어딜 가나 그냥 저 여자 배구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이겼을 때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졌을 때 다들 울었어요. 네. 그러고 끝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4위였는지도 생각 안 나요. 이런 변화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덕질인이 이야기해 주었던 탈레반은 엘리트가 놓고 간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국민들이 놓고 간 엘리트예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낡았고 가장 무식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역덕이 있는 거예요. 불국사에서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놓고 버스가 출발했어. 근데 아직 잘난 척을 하고 있잖아. 계속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는 경주 시민이죠. 이건 경주의 잘못도 아니야.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절반에 불과한 메달 수를 보며 떠오른 장면은 한국 선수단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내걸었던 현수막이었다. 한국 선수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당신이 흘린 땀을 기억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네. 올림픽 정신에 어울리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대회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도쿄에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전쟁 각오를 패러디한 플래카드를 걸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범기를 쓰고자 했으니까요. 우리라고 말 못할 거 없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일부의 찬반 논란을 떠나서 필자는 그 플래카드를 보고 우리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경쟁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던 거죠. 임진왜란 때 사직생의 결의까지 내보인 만큼 개최국 일본과의 경쟁도 해볼 만한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이순신 플래카드가 논란을 낳자 바꾼 플래카드는 범 내려온다였다. 압도적인 한국팀이 곧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 플래카드들은 우리가 내용과 실력은 없이 그저 말만 앞세운 또 하나의 사례로 추가되고 말았다. 또 하나라고요? 명문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한국 싫어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해외에 나가도. 이것도 이제 그 버림받은 꼰대 습관인 게 옛날에 제가 겪은 한국인들은요. 세상 모든 창의적인 표현력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죠. 술자리에서 자기가 압도적인 상사일 때를 제외하고. 네.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면 그 다음번에 실수할 때 꼭 그 표현을 문제 삼아요. 띠꺼워해요.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그 띠꺼움의 문화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꼰대들이 지배하던 시절에. 아니 그리고 이분이 좀 어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게 디폴트 값이죠. 뭘 분리를 못하냐면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 국가대표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범 내려온다 플래카드나 뭐 혹은 뭐 12척의 배나 이 플래카드가 선수단에서 기본적으로 내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내거는 것도 아니고 한국 행정부나 민주당에서 내거는 게 아니고 한국 대표단이 거는 거예요. 그 정치 혐오하는 정치 관심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5천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한국 정부랑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칼럼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신 있다더니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 설마 한국 대표팀한테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구박을 하려고 이걸 꺼낸 건 아닐 거거든요. 자, 답이 빨리 나옵니다. 이게 또 헬머스 코너에서 자주 쓰던 말이죠. 바지를 빨리 벗습니다. 네. 확인하시죠.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백신 도입, 그렇죠. 소득 주도 성장, 그렇죠. 일자리 정부, 공정과 정의, 온갖 비전 선포, 온갖 국민 통합, 북한 비핵화 등 화려한 말을 앞세웠지만 결과는 허망한 것이 너무 많은 요즘. 스포츠까지 그런 풍토에 물들었느냐고 개탄하게 된다. 빠바. 네.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말고 바지를 벗어요. 그렇죠. 아 지금이구나 이러면서 벗어. 아니 누가 봐도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벗어. 갑자기 그러니까 마포역에서 4번 출구에서 옥수수 2봉지 주세요. 그랬더니 바지를 벗어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한국 국가대표팀을 향한 얘기가 돼야 돼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비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가려면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었으면 한국 대표팀을 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실력에 비해 너무 과한 말을 걸었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표단은 당연히 그런 각오를 던져야 되는 거잖아. 적당히 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력만큼만 하고 오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한 84년 정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표팀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대표팀을 자기가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 한창 그 플랜카드를 욕을 할 때 얘기하는 거 자기 머릿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있지 자기가 욕하고 있는 대상이 대표팀이라는 생각도 없어. 그 실력에 비해 과한 말이라고 비판을 할 거면 여기서 좀만 나가면 야구 팬들한테 사지를 찍힐 거거든요. 항상 승리를 약속한다고 우리 하나 더. 그렇죠. 항상 우승을 장담하죠. 아니 1회부터 9회까지 내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맨날 이길 거라고. 저도 이렇게 부르면서도 이상하거든요.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있는데 왜 그러지? 심지어 행복하다고도 하는데 나는 하나여서 행복하다고. 왜냐면 진심이야. 또 부를 때는 여러 가지. 아니 개인에서부터 확장을 해나가 보면요, 사람이 그 소인배는요 객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걸어요. 그리고 객체에 다른 사람의 혹은 그 객체의 기대를 걸었을 때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걸 자신에 대한 공격, 내가 실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보상 심리를 만들어요. 그게 저열한 시민이에요. 근데 보수 언론이 이런 저열한 시민을 키워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유도 안 알아보려고 그러고 결과만 보고 평가하려고 하고 몇 점이야 몇 등이야 그러고서 자신 있다고 말해?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다 봤잖아요. 예. 그렇다기보다는 일본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디폴트 값이라 훨씬 저열하네. 네, 그 정도가 굉장히 계속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심기를 건드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저런 걸 걸었어 니네가? 이런 게 더 세요. 그죠. 다음 문단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선수촌에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내건 선수단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다고 한다. 자, 이런 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해주지 않아서 한국어로 된 플래카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바로 이해가 됩니다만 한국이 유일하지 그럼! 아직까지는. 그것도 일본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최소한 거기에 걸맞은 경쟁력이라도 보여줬어야 했다. 이건 그냥 싫을 때 하는 말이죠. 예. 하지만 결과는 일본에 비해 금메달은 4분의 1 이하, 전체 메달 수는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일본은 역대 최다 메달이고 한국은 거의 40년 만에 최소 메달이었다. 종목 편중도 극심해 양궁을 빼면 금메달이 2개뿐이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오늘 네덜란드 깬다고 하다가 0대5로 참패했던 기억까지 났다. 23년 전에 술을 되게 많이 드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안 봤나 봐요. 그 기사는 본인이 쓴 거 아닐까요? 오늘 네덜란드 깬다? 그러니까요. 16강 간다고 해도 4강 간 얘기는 왜 안 해? 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스포츠를 이 사람은 결과로만 소비를 하는. 결과도 결과지만 메달로만 소비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포츠를 장면으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번 도쿄올림픽에 한국 대표팀을 두고 종목 편중이라는 얘기를 어느 언론사에서 하며. 높이뛰기 어느 4위 나가고. 그럼요. 예. 네. 근대 오종에서도 메달 따고. 그 최초 누구죠? 여서정 씨인가? 네. 영웅철 선수의 따님.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다이빙에서도 메달권에 네. 근접하고. 네. 그리고 뭐 메달이 아니면 의미도 없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기록도 노력도 안 보이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프로스포츠든 올림픽이든 결과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걸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이건 본인이 개선돼야 되는 문제예요. 선수가 개선돼야 되는 문제는 본인이 개선돼야 되는 문제보다 훨씬 작은 문제예요. 이건 스포츠를 두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뭐랄까요, 좀 슬픈 국가주의의 풍경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 우리 대표팀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뛴 건데 그거를 정부하고 우리 대표팀을 동일시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자꾸 규정하려고 가는 게 사실 스포츠에 대한 모욕이고 대표팀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메달 못 땄다고 국가 망신시켰다고 말하는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북조선식이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늘 개최국은 항상 역대 최다 메달을 따지 않나요? 88년에도 그랬죠. 그렇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좀 있긴 있죠. 그렇게 또 설계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성적 따지는 걸로는 요즘은 주로 정말 중국이나 벨라루스 아니면 그런 망신 안 당하거든요. 네. 다음 보죠. 스포츠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경쟁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쉽게 낙관하지 않는다. 경기력이 높은 선수일수록 그런 경향을 보인다. 전혀 모르죠. 우리는 어떤 자신감으로 신에게는 아직 각오를 밝히고 범 내려온다고 자신만만했는지 그 경위를 알아봤다. 경위? 이건 심할서 써오라고 시킨 다음에 쓸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단을 이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 원시적인 인류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 사람이 아닌 줄 파악합니다. 네. 혹은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는 원시인들이 있어요. 그런 수준이잖아요, 지금. 심할 썼어와. 그리고 앞에 경기력이 높은 선수는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진다는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가면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누구나 플로이드 메이웨더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되고,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잘못하면 지겠는데라는 생각하고 경기 시작한 선수는 없어요. 네. 요즘에 이제. 근데, 다 이렇게 보이니까 아마 선수촌에도 이런 소리 하는 꼰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말고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종 예능에 이렇게 막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변화죠. 네,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크게 주목받았던 이제 여자 배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알고 있었대요. 동메달 못 따는 거를. 그런데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 그렇게 미디어에 대하는 거를 또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자신감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쩌면 스포츠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렇죠. 열심히 안 본 사람.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옛날부터는 전쟁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서 관람 스포츠는 소비가 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선수들의 정신 상태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질 텐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전장에 그렇게 나갑니까? 다음 보시죠. 체육회 실무진이 낸 아이디어가 그대로 통과됐다고 한다. 이렇게 전투적인 플래카드를 걸겠다는데 좀 신중하자고 제동을 건 사람 한 명이 없었다. 전투하러 왔는데 그럼. 네,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우리의 실력 수준에 비춰 이런 문구는 과도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듯하다. 이제 동의합니다. 한국을 진짜 싫어하네요. 이 한국말 유창하신 분. 우리 실력에 비춘 문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문구는 뭘까요? 정권 교체.
이번에는 정권 교체. 무항공항 고추말려. 한미 공조. 말은 말일 뿐인데 허세 좀 부리면 어떠냐는 것이다. 내뱉는 말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게 스포츠야, 이 자식아. 아, 이거 했다고 뭐, 저기, 쇠고랑 차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과대 광고에 속하는 거냐고요. 미국인은 총으로 싸우고, 일본인은 칼로 싸우고, 한국인은 말로 싸운다고 한다. 와,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죠. 그보다는 한국인은 보통 활로 싸웠는데. 그리고 이게 맞다면 한국인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많은 미국인과 일본인을 알진 않습니다만 제가 본 미국인과 일본인들 중에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제가 본 사람 말로 싸우는 사람은 많이 봤어. 맞아요. 법규하면서. 우리가 말로 싸운 역사는 참으로 길다. 조선 초기 이후 국가가 대외 확장과 무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거의 300년 이상 말로써 모진 싸움을 이어왔다. 사색 당쟁이라는 것이 전부 지독한 말싸움이다. 그래서 발달한 것은 욕설뿐이란 얘기가 농담만은 아닌 것 같다. 이거 친일사관이잖아요. 그죠. 한국을 일컬어 발달한 건 욕설뿐이라는 얘기는 보통 일본을 추켜 세우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6.25 남침 직전 전쟁이 벌어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백두산에서 먹는다는 유행어도 있었다. 이것도 물론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승만이 네. 저승만 때 6.25 터지기 전에 이 신성모 국방장관이 북진 통일을 하자면서 했던 말이에요. 펴드려고 하던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신성모 국방장관은 군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그냥 해군에 잠깐 있었던 건데 신성모 국방장관이 그냥 저승만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헛소리로 길이길이 남아있는 헛소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국민성을 나타내는 유행어인 것처럼 썼죠. 그러니까 이걸 동의하시는 여러분, 무항공항에 고추를 말린다는 건 유행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로 먼저 싸워 이겼던 그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진짜요? 우리 지금 없어요? 우리 존재 안 해요? 중국, 일본의 정보기관이 한국인은 첩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화를 해보면 정보원인 게 드러나고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죠? 그러면 첩보를 할 수 없는 건 중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정보기관도 자신이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은근히 드러내면서 필자한테 얘기했나 봐요. 내가 그거잖아요. 내가 중국의 정보기관인데 한국인은 정보기관 일을 할 수가 없어. 네. 왜냐면 자신이 정보에 대한다는 걸 들켜버리거든. 근데 조선일보는 첩보를 좋아하긴 하나 봐요. 그게 저기 그 윤석열 저기 묘에 조금요도 그렇고 네. 첩보. 말이 아닌 칼로 싸워온 일본인은 말을 조심해서 한다. 자기 실력을 낮춰 말해야 실제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있다.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실증기 비행 시험까지 마쳤지만 이를 내놓고 자랑한 적이 없다. 작년 타이게이급이라는 혁신적인 잠수함을 진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본 잠수함은 디젤 추진으로는 세계 최대급이지만 어떻게든 작게 보이려고 한다. 일본이 자신의 군력을 축소하려는 게 겸손하고 신중해서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평화헌법이 뭔지 가르치는 데는 너무 수고스러울 테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위대의 규모를 작게 얘기한다. 이거 윤서인이 썼나요? 저는 일본인이 어떻다라고 전혀 평균을 내고 싶지도 않고 바이어스를 만들고 싶지도 않지만 가장 최근에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샀던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비밀 작전을 하는데 환송회를 났기 때문이죠. 그걸 보도하고. 우리나라는 성공한 이유가 조선일보한테 말을 안 하고 가서 그렇다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그것도 네. 그 후보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기자 한 명이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아프간 사람들을 안 데리고 온다. 우리 정부는 데리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몇 시간 있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저대로 고위공무원들 싫어합니다만 이 세종시에 있는 공직자들 기자들 오지게 싫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얘기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크게 보이려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보유 잠수함 수도 일본은 항상 실제보다 줄여서 발표한다.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했던 우리의 말싸움에 일본인들은 겁을 먹었을까? 말로 먼저 시작했던 이번 올림픽의 끝도 말이었다. 여자 배구 스타 선수의 입에서 대통령님께 감사 한마디를 끌어내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 그분을 바로 옷을 벗겼다는 점에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고 지킬 수 있든 없든 말부터 내뱉고 보는 풍토는 이제는 달라졌으면 한다. 범 내려온다더니 고양이가 왔네 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나타난 건 호랑이였다고 돼야 한다. 근데 반려묘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얘가 호랑이가 됐어. 그러면 진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죠. 그래서 왜 미니 돼지인 줄 알고 길렀는데 진짜 집돼지여가지고. 일단은 너무 큰 돈이 들게 되죠. 화장실 자체 제작해야 되고요. 커스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료값에 일단 맹수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에 신고하고 동물원으로 보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네. 일본 사람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네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거는 헬마우스 코너에서만 듣던 얘기인데. 네. 네. 우리 양상훈 선생님이 유명해요 그걸로 그쪽 분야로. 네. 그래서 다른 칼럼도 몇 개 봤었는데 네. 네. 유명한 칼럼으로는 지금 놀라운 말들이 나돌고 있다. 그거 있었죠. 아니 일본이 싫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좋아하면서 우리나라를 싫어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추석에 마지막으로 읽은 기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요. 저녁 7시 40분이 됐네요. 아이고, 짧다고 좋아했는데 아니었어. 아까 잠깐 쉴 때 권희연 성우가 그래도 오늘은 해 있을 때 퇴근하나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죠. 좋게 해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고추를 말리고 있고요. 웃간 마을에는 어떤 특정한 전기가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맞기 전이 제일 무섭고요. 그리고 맞기 0.5초 전. 그리고 맞으면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기엔 너무 짧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노조가 되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자본가와 네. 노동자가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추석 연휴 여러분들도 연휴까지는 못 가지시겠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 안전하고 편안한 기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또 뭐 지사에 나와 계신 분이나 한국이랑 무역하고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자체 휴가를 내실 수 있단 말이죠. 예. 좋은 시간도 되시기 바라고, 전혀 본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짓거리는 그 집안의 어르신들 만나시면 싸우라고 들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 보시는 하고 그냥 고스톱으로 넘어가십시오. 평안한. 그렇죠. 네, 싸우고 두고 가지 마세요. 무서운 게 됩니다. 지난주 방송을 짠 거예요. 6명의 노동자가 앉아있었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모두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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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